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이산 랜덤 변수에 대해서 조인트 PMF라는 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랜덤 변수는 한 개의 랜덤 변수에 대해서 그 한 개의 랜덤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랜덤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랜덤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 분포라는 것은 일변수 함수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한 개의 랜덤 변수가 1차원 표본 공간에 정의가 되어서 그것을 함수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를 다루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 일변수 함수 한 개의 랜덤 변수를 가지고 그 상황 설명이 다 되는 건 아니지요. 두 개의 랜덤 변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세 개의 랜덤 변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랜덤 변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랜덤 변수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함수는 이변수 함수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변수 함수, 삼변수 함수, 그 이상의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변수 함수에 국한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 실험을 하는데 그 화학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침전물의 양을 측정을 할 거고 그때 방출되는 가스의 부피를 측정을 할 거예요. 그때 침전물의 양은 랜덤 변수 P로 표현을 하고 방출되는 가스의 부피를 랜덤 변수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랜덤 변수 P와 랜덤 변수 B에 의해서 측정되는 값들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값을 우리가 그 순서쌍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P, V 이렇게 표현합니다. 랜덤 변수 P의 값을 먼저 X좌표처럼 쓰고요. 랜덤 변수 B의 값은 Y좌표처럼 써서 우리가 XY 평면에 X, Y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P, V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X축 역할은 P축이 할 거고 Y축 역할은 B축이 하겠죠. 그러니까 P하고 V가 만드는 PV 평면이라는 것은 XY 평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문자만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운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개의 이산 랜덤 변수에 대해서 조인트 PMF라는 것을 정의를 할게요. 두 개의 이산 랜덤 변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각각을 하나는 K1, 하나는 K2, 이렇게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산 랜덤 변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이 두 개의 이산 랜덤 변수가 갖는 값들이 있겠죠? K1이 갖는 값은 소문자로 K1이라고 쓸 거고요. 랜덤 변수 K2가 갖는 값들은 소문자로 K2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K1과 K2가 갖는 값을 마치 XY 평면에서 표현하듯이 K1을 X좌표로 쓰고 K2는 Y좌표인 것처럼 써서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값들은 K1, K2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어떤 함수로 옮길 텐데 그 이변수 함수를 이렇게 기호로 쓸 거예요. 소문자 F로 쓸 거고요. K1, K2라고 함수 기호 쓸 거고요. 그 값은 소문자로 K1, K2에서의 함수 값을 이렇게 브래킷 안에다가 쓸 거예요. 우리가 한 개 랜덤 변수에 대해서 PMF 쓸 때처럼 이렇게 흉내내서 쓰면 됩니다. 변수만 두 개로 늘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함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K1과 K2의 결합 확률 질량 함수다.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PMF라고 부르는 것은 알고 있죠? 거기에 결합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결합하는 것은 영어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PMF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조인트 PMF다라고 불리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PMF가 갖는 조건처럼 조인트 PMF가 갖는 조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조인트 PMF라고 부르느냐? 이 조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식으로 정의를 할게요. 두 개의 이산 랜덤 변수 K1과 K2에 대해서 어떤 함수 fk1, k2, k1, k2 이렇게 주어진 이 함수를 k1과 k2의 결합 확률 분포 또는 결합 확률 질량 함수 또는 아까처럼 영어로 joint PMF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 이 함수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점 K1, K2에 대해서 이 함수 값이 0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함수 값이 0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시그마 K1, 시그마 K2, FK1, K2, K1, K2 이 값을 계산한 것은 1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기호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시그마 K1 하는 것은 여기 대문자 K1으로 표현한 랜덤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 소문자 K1, 그 모든 K1에 대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다 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시그마 K2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자 K2라고 표현한 랜덤 변수 K2가 취할 수 있는 값, 전체의 값, 모든 소문자 K2에 대해서 전부 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K1, 시그마 K2 이렇게 써놓은 것은 K1 전체하고 K2 전체에 대해서 그 값들을 바꿔가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값 fk1, k2, k1, k2 이걸 다 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 더한 것이 1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대문자 K1은 소문자 K1이 되고 대문자 K2는 소문자 K2가 되는 이런 확률 PR K1, K1은 K1, K2는 K2. 이 기호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요. 이 값이 F, K1, K2, K1, K2. 바로 우리가 조인트 PMF라고 부르는 그 함수의 함수값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인트 PMF의 함수값은 K1은 여기 앞에 있는 K1이 되고 K2는 여기 뒤에 있는 K2가 되는 그런 확률을 얘기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PMF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PMF가 우리가 그 PMF FKK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FKK. 이렇게 표현하면 이 함수값이라는 것은 어떤 확률이었어요? 이것은 대문자 K가 소문자 K가 되는 확률이었어요. 그렇죠?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인트 PMF의 함수값은 K1은 K1이고 K2는 K2가 되는 그런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콤마로 표현한 것은 이게 두 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확률 배울 때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앞에 있는 그 사건의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하고 뒤에 있는 것은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정되는 확률, 조건부 확률을 곱해가지고 교집합의 확률을 정의를 했었죠. 그것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공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할 텐데, 자, 여기 K1을 X처럼 가로축에다가 쓰겠습니다. K2는 Y처럼 이렇게 세로축에다 쓸게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이 K1, K2 평면에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을 A라고 할까요? 자, 그럴 때 K1, K2가
이 사건 A에 포함되는 이 확률은 다시 얘기하면 이 사건 A의 확률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PRA하고 같은 거지요. 예, 이렇게 이 A의 확률은 이 A라는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K1, K2에 대해서 그런 K1과 K2를 가지고 이걸 다 더했다라는 것을 더블 시그마 A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시그마 A라는 것은 A에 있는 모든 점 K1, K2 그것에 대해서 다 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것을 뭘 더하면 되냐? FK1, K2, K1, K2를 A라는 집합에서 다 더하면 돼요. 그게 A의 확률이에요. 예,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1, K2 평면상에 있는 어떤 영역 A에 대해서 A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걸 정의하는 거죠. 어떻게 정의된가요? 예, A에서 이 조인트 PMF의 값을 다 더하면 돼요.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조인트 PMF의 값을 다 더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그때 fk1, k2, k1, k2 이 함수를 우리는 k1과 k2의 조인트 PMF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영국 암호통신회사 브리텔에서 제공하는 보안 통신 링크에서 전반적으로 비트 오류 확률이 0.2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0.2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류라는 것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오류가 하나 발생했다면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면 그 다음 비트에서 오류가 될 확률은 예, 일반적인 이 오류 확률보다 조금 높아져요. 0.6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 오류가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그 다음 비트에서 오류가 날 확률은 일반적인 오류 확률보다 떨어져요. 0.1이다. 이런 조건을 주었네요. 예, 즉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예, 이 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i는 1과 2에 대해서 ki, 랜덤 변수 ki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i번째 비트까지 발생한 전체 오류의 개수, 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i가 1이면 k1이지요. k1은 첫 번째 비트까지 발생한 오류 전체의 개수. i가 2면 K2지요. K2는 두 번째 비트까지 발생한 오류 다 더한 거. 그런 뜻이에요. 총 오류의 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두 개의 비트를 관찰한 다음에 K1, K2의 값을 계산을 해봐서 뭘 구하는 거냐? K1과 K2의 조인트 PMF를 구해라 그랬어요. K1과 K2의 조인트 PMF를 F K1, K2, K1, K2 이렇게 쓰기로 했지요. F K1, K2, K1, K2를 구해라. 예,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렇다면 K1은 첫 번째 비트까지 발생한 오류 전체의 개수. 그렇다면 첫 번째 비트니까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렇다면 K1이라는 것은 1이지요. 첫 번째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K1은 0이지요. 그러니까 K1이 취할 수 있는 값은 소문자 K1은 0과 1이에요. 두 개입니다. 자, 그럼 K2는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K2는 두 번째 비트까지 발생한 전체 오류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K2가 취할 수 있는 값, 소문자 K2는 비트 두 개에 오류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0이지요. 비트 두 개에 오류가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럼 1이지요. 비트가 두 개니까 오류가 두 개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2가 되겠죠? 그래서 K2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자, 하지만 여기 K2라는 값은 독립적인 게 아니고 K1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죠? K1이 어떠냐에 따라서 K2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K2는 0과 1과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지만 K1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 중에 갖지 못하는 값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K1이 앞에 있는 이 K1이 첫 번째 비트까지 오류의 개수입니다. 그럼 비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비트에서는 오류가 없으면 K1은 0이고 첫 번째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K1은 1이지요. 그러니까 K1은 0이거나 1이거나 할 거예요. 자, 그런데 K1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K2는 두 번째 비트까지 오류의 개수니까 지금 K1이 0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비트에는 오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비트에서 오류가 역시 없으면 K2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트에서 오류가 생겼다면 첫 번째 비트에는 오류가 없었는데 두 번째 비트에서 오류가 있었으니까 총 오류의 수는 1이 되지요. 그렇죠? 하지만 첫 번째 비트에 오류가 없었으니까 두 번째 비트까지 오류를 다 센 것이 2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첫 번째 오류가 안 났는데 예, 두 번째 오류가 났다고 하더라도 1까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총 오류의 수가. 그래서 2는 절대로 안 되지요. 그러니까 K1이 0인 상황에서는 2를 가질 수가 없어요. K2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K1이 1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비트에 오류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총 오류의 개수는 1이 될 거고, 그렇죠? 예. 두 번째 비트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총 오류의 수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트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비트까지 오류를 다 센 값은 1이거나 2가 돼야지 0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첫 번째에서 벌써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 개는 세야 되는데 0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까지 다 센 것이. 예, 그래서 K2가 취하는 값은 K1에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예, 해서 종속적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푸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확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FK1, K2, 0,0은 자, 이제 사건을 정의를 할게요. 첫 번째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는 사건을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A1. 두 번째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는 사건을 A2. 예, 이렇게 각각의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는 사건을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A1, A2. 자, 그렇다면 FK1, K2, 0,0은 뭔가요? K1은 0이고 K2도 0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K1이 0이다라는 거니까 첫 번째 비트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류가 발생한 사건을 A1이라고 했으니까 발생하지 않은 사건은 이것의 컴플리먼트지요. 그래서 A1 컴플리먼트입니다. 그리고 K2는 0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까지도 오류를 다 세웠는데 오류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럼 두 번째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전체가 0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사건을 A2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두 번째 비트에도 오류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A2 컴플리먼트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A1 컴플리먼트, A2 컴플리먼트. 예, 이것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A1 컴플리먼트의 확률을 먼저 계산하고요. 거기에 뭘 곱해주냐? 두 번째, A2 컴플리먼트의 확률이라는 것은 A1 컴플리먼트가 발생하면서 그 확률이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A1 컴플리먼트가 발생했을 때 A2 컴플리먼트의 조정된 확률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곱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교집합의 확률이었어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해 볼게요. 예, A1 컴플리먼트의 확률은 뭔가요? 일반적인 거죠. 첫 번째 비트니까. 근데 일반적인 오류라는 것은 발생 확률이 0.2였어요. 그렇다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0.2를 빼주면 되니까
1-0.2, 0.8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류가 없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 다음 비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줄어들어요. 첫 번째 오류가 없었으니까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0.1로 줄어들죠? 그렇다면 두 번째에도 그 상황에서 오류가 없을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0.1이니까 1에서 빼주면 0.9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수를 곱한 0.72, 이 값이 FK1, K2 0,0이 돼야 되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쉬워졌지요? 똑같이 해볼까요? FK1, K2 0,1, 이 값을 계산해 볼까요? FK1, K2 0,1이라는 것은 K1이 0이고 K2는 1이 되는 그런 확률이에요. 그럼 K1이 0이다 그랬으니까 조금 전처럼 첫 번째 비트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A1 컴플리먼트. 그런데 두 번째까지 총 오류의 개수가 하나니까 그럼 두 번째에서는 오류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오류 발생한 사건을 A2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A2 이렇게 되죠. 그래서 A1 컴플리먼트 A2 이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은 A1 컴플리먼트의 확률에 A1 컴플리먼트가 발생했을 때 A2의 확률, 조건부 확률을 곱하면 되지요. 자, 계산할까요? A1 컴플리먼트의 확률은 1에서 0.2 빼가지고 0.8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오류가 될 확률은 0.1로 줄어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류가 났다면 그 확률은 0.1로 줄어든 확률이에요. 그래서 0.8하고 0.1을 곱하면 됩니다. 두 개 곱하면 0.08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FK1, K2 1,1을 구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가 1이니까 첫 번째 비트에서는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A1. 근데 두 번째 비트까지 오류가 다 더해도 1이니까 첫 번째에 있던 1이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럼 두 번째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A2 컴플리먼트. 자, 그러면 A1, A2 컴플리먼트 이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건 식으로 A1의 확률 곱하기 A1이었을 때 A2 컴플리먼트의 확률 이거죠. 자, 그러면 A1의 확률이라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일반적인 오류 발생 확률 0.2. 그럼 오류가 발생한 상태에서 두 번째 것이 오류가 될 확률은 높아졌어요. 0.6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1에서 0.6을 빼줘야 두 번째 것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0.4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0.2 곱하기 0.4니까 0.08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FK1, K2 1,2는 어떨까요? 첫 번째 비트까지 오류가 다 합쳐서 한 개였으니까 첫 번째 비트에서는 오류가 발생했어요. A1. 근데 두 번째 비트까지 오류를 다 세어보니까 두 개예요. 하나 늘어났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에도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A2. 해서 A1, A2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요. 이 확률은 마찬가지로 이 교집합의 확률은 A1의 확률에다가 A1이었을 때 그때 A2의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A1의 확률은 일반적인 오류가 발생할 확률 0.2고요.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높아져서 0.6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0.6이에요. 그러니까 0.2 곱하기 0.6, 0.12가 되지요.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값을 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첫 번째 K1이 0일 때 K2가 될 수 없는 값 2는 그러면 F K1, K2 0,2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공집합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0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F, K1, K2 첫 번째 것에 오류가 났을 때 뒤에 두 번째까지 다 합쳐가지고 0이 돼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확률은 계산하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6개를 다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K1은 0,1 두 가지 값을 갖게 하고 K2는 0,1,2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값을 갖는 이 6개의 경우를 다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FK1, K2, K1, K2 이 조인트 PMF를 쓰는 방법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 PMF를 그릴 때, 이산적일 때 PMF를 그려라라고 하면 표로 그리는 걸 아시지요? 조인트 PMF도 표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표로 그릴 텐데, 앞에 있는 것은 X축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가로로, 가로, 그 가로를 행이라고 합니다. 행으로 써주면 돼요. 뒤에 있는 K2는 이건 Y축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세로로 써주면 돼요. 세로를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로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가로, 세로, 열을 맞춰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fk1, k2, k1, k2 이 값을 k1이 0이고 1이고 k2가 0이고 1이고 2이고 이렇게 변할 때 전부 표를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k1은 가로축에다가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K2는 이렇게 세로로 열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값을 써주면 돼요. K1이 취할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두 개밖에 없지요. 그래서 0과 1을 써주면 되고요. K2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죠. 이 값을 써주면 돼요. 자, 거기다가 이제 조금 전에 계산했던 그 확률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 0하고 0이 만나는 곳에 요 값은 FK1, K1, K1이 0이고 0, K2가 0인 이 값, 0,0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요 칸에 있는 것은 그대로 K1은 1이고 K2가 0인 거죠. 그러니까 F K1, K2, K1은 1이고 1, K2는 0인 거 1, 0 이걸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2행의 1열에 있는 요 값이라는 것은 K1은 0이고 K2는 1이죠. 0,1에서 계산한 거예요. 함수값을. 요거는 1,1에서 계산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요 값은 요 값은 0,2에서 계산한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은 1,2에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 값을 써주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 K1이 1일 때 K2가 0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이미 첫 번째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으니까 확률이 0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K1이 0이었을 때 첫 번째 비트에서 오류가 안 났는데 두 번째 비트까지 오류 난 걸 다 합치니까 두 개가 될 수 없죠. 이것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확률은 0이에요. 이렇게 0이라고 써주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계산했던 값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6개의 값을 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표를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답이에요. 여기까지가 답인데, 이제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참고로, 여기 행의 합하고 열의 합을 계산을 해봤어요. 행의 합이라는 것은 여기 1행에 대해서는 0.72와 0을 더한 거. 그럼 0.72가 되죠? 2행의 합은 0.08과 0.08을 더해서 0.16이 되지요. 3행의 합은 0과 0.12를 더하면 0.12가 되지요. 이렇게 행의 합을 써준 거고요. 그때 이 행의 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변 분포라고 부르는 값들인데 어떤 주변 분포가 되는 건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열의 합을 계산을 했어요. 열의 합은 1열의 합은 0.72와 0.08과 0을 더해가지고 0.8이 된 거예요. 2열의 합은 0과 0.08, 0.12 이걸 세 개의 값을 다 더해서 0.2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열의 합, 행의 합을 이렇게 참고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조인트 PMF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 조인트 PMF를 계산할 때 조금 전에 봤던 그 행의 합하고 열의 합, 이것에 이름을 줄 거예요. 자, 결합,
확률 질량 함수가 fk1, k2, k1, k2 이렇게 되는 두 개의 이산 랜덤 변수 k1과 k2를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행의 합이나 열의 합이나 이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함수냐? K1과 K2의 주변 분포라고 부르는 함수들이에요. 자, 그럼 주변 분포라는 걸 정의하겠습니다. 우선 주변 분포는 여기 변수가 두 개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FK1, K1 이렇게 쓰는 주변 분포가 있어요. 그런데 FK1, K1 하는 것은 이렇게 K1을 이용해서 표기하기도 하지만 G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변수가 K1이니까 GK1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FK1, K1 하고 쓰던지 GK1 하고 쓰던지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야.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FK2K2라고 쓰는 주변 분포도 있어요. 예, 이것은 HK2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FK2K2라고 쓰는 거나 HK2라고 쓰는 거나 같은 주변 분포예요. 예, 이렇게 기호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해서 K1과 K2의 주변 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변 분포 두 개의 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fk1k1 또는 gk1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떤 뜻이냐? 여기 변수가 k1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없는 변수가 k2가 있죠.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인트 PMF, fk1, k2, k1, k2 조인트 PMF의 값을 모든 k2를 계산해 가지고 다 더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fk1, k1, 즉 gk1 이렇게 주어지는 함수예요. 이런 주변 분포입니다. 자, 그럼 fk2, k2는 어떻게 될까요? fk2, k2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조인트 PMF의 값을 fk1, k2, k1, k2 조인트 PMF의 값을 이번에는 모든 k1에 대해서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두 개의 주변 분포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주변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K2에 대해서 다 계산해 갖고 더한 거니까 우리 여기 K1을 행으로 썼죠. K2는 열로 썼죠. 그렇다면 K1이 하나 0이거나 1이거나 고정되었을 때 그 값에 대해서 K2 0과 1과 2 이걸 다 계산하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일 때 값하고 1일 때 값하고 2일 때 값하고 이 값, 이 값, 이 값을 다 더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 일열의 합이 되죠. 그래서 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열의 합. 자, 그래서 이게 열의 합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K2K2 또는 HK2 이렇게 쓰는 주변 분포는 뭘까요? 이번에는 이 조인트 PMF의 값을 모든 K1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K1은 0과 1에서 움직였었고 조금 전 문제에서 K2라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가 됐는데 여기 고정된 이 K2에 대해서 K1을 0일 때 값, 그리고 1일 때 값, 이걸 다 계산해서 합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다 더한 거니까 이것은 행의 합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HK2라는 주변 분포는 행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GK1은 열의 합이고요. HK2는 행의 합이다. 예, 그래서 열의 합이나 행의 합을 계산하는 것을 조인트 PMF에서 열의 합이나 행의 합을 계산하는 것, 그것을 주변 분포라고 불러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 예제에서 답을 낸 걸 가지고 주변 분포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K1은 0일 때 1일 때가 있었고 K2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0,0에서 그리고 1,0에서 그리고 0,1에서 1,1에서 그리고 0,2에서 그리고 1,2에서 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다
여섯 개의 칸에다가 썼죠. 자, 그럴 때 이 각각의 칸은 이 여섯 개의 칸들, 이 여섯 개의 칸은 전부 각각을 우리가 셀이라고 불러요. 셀, 영어로 세포라는 뜻입니다. 셀, 그러면 셀이 여섯 개가 있는 거죠. 그 여섯 개의 셀에는 조인트 PMF의 값을 그 점에 대해서 K1, K2 해당하는 그 점에 대해서 값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 셀 안에 있는 것은 조인트 PMF의 함수 값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K2를 0으로 고정시켜 놓고 K1을 0과 1,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이지요. 0과 1이. 그걸 다 더하면 0.72하고 0을 더해서 0.72. 이렇게 계산했죠. 이게 바로 H라는 함수였으니까 K2가 0일 때 H의 값 H0이에요. 그래서 H0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K2는 0일 때예요. 그때 K1이 0일 때하고 1일 때하고를 다 더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 두 번째 행의 합이라는 것은 여기 이 두 번째 행에 있는 0.08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걸 계산한 건데 이 0.08 두 개가 뭐냐? K2는 1이지요. 그래서 K2를 1로 고정시켜 놓고 모든 K1, 0과 1이 모든 K1이죠. 모든 K1에 대해서 다 더한 거예요. 그 함수를 H라고 했으니까 H1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행에 있는 행의 합은 H1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쉬워졌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행에 있는 이 세 번째 행의 합은 여기 K2가 2일 때니까 H2가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K2가 2일 때 고정시키고 K1은 0일 때, 1일 때 모두 계산해가지고 더한 거. 이렇게 행의 합이 되는 거예요. 자, 열의 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첫 번째 K1을 0으로 고정시키고 열의 합을 계산하면 G0이에요. K1이 1일 때 고정시켜 놓고 이 열의 합을 계산하면 G1이에요. 그러니까 G0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K1이 0인 거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좌표가 0으로 고정된 거고 모든 K2에 대해서 계산해서 더해야 되니까 K2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계산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72와 0.08과 0을 다 더해서 0.8이 된 거예요. 이렇게 1열의 합, 1열의 합은 G0이죠. 그럼 2열을 다 더하면, 2열을 다 더하면 여기 K1이 1일 때니까 G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1은 이렇게 앞에 좌표 1로 고정시키고 K2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모든 K2에 대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게 G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K1을 행에다 쓰고 K2를 열에다 쓰면 여기 주변 분포 H라고 표현하는 주변 분포는 결국 행의 합이고 G라고 쓰는 주변 분포는 열의 합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주변 분포라는 것은 조인트 PMF에서 열의 합과 행의 합을 계산하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변 분포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PMF의 성질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주변 분포의 성질을 보면 이 주변 분포가 결국은 그 두 개의 랜덤 변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중에 한 랜덤 변수, 그 랜덤 변수의 PMF 역할을 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 성질을 살펴볼게요. 자, K1과 K2의 결합 확률 분포, 조인트 PMF, 그 조인트 PMF가 FK1, K2, K1, K2 이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K1과 K2의 주변 분포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볼 거예요. 첫 번째로 FK1, K1 또는 GK1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의를 생각해 보면 FK1, K1 또는 GK1 이렇게 쓰는 주변 분포라는 것은 모든 K2에 대해서 조인트 PMF의 값을 다 더한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전체 K2를 움직여 가면서 그 K2를 다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조인트 PMF의 함수값을 계산하는 거다. 고정된 K1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값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GK1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기억해 두세요. GK1은 0 이상이에요. 두 번째, GK1을 여기 있는 변수 K1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전체 값 1이 돼요. 예, 그리고 K1이 되는 확률이 바로 GK1이에요. 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성질은 바로 알 수 있어요. GK1 하는 것은 모든 K2에 대해서 조인트 PMF를 다 더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모든 K1에 대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K1과 모든 K2에 대해서 조인트 PMF를 다 더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조인트 PMF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K1, 모든 K2에 대해서 다 더했으니까 1이 돼야 되죠. 전체 확률. 그렇죠? 예, 이런 성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세 가지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어떤가요? 주어진 함수가 0 이상이고 모든 경우에 다 더하면 1이고 그렇죠? K1이 K1 되는 그 확률이 바로 그 함수의 함수값이고 이게 뭔가요? 바로 K1의 PMF란 뜻이죠. 그렇죠? 예, 해서 조인트 PMF는 결국 그 두 랜덤 변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거지만 예, 그 중에 하나의 랜덤 변수에 대해서 보면은 확률 분포가 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GK1은 K1의 확률 분포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HK2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HK2도 K2의 확률 분포가 돼야 되겠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FK2K2 또는 HK2 이렇게 쓰는 주변 분포는 다시 한번 정의를 생각해 보면 조인트 PMF를 모든 K1에 대해서 더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HK2는 0 이상이 돼야 되고요. HK2를 모든 K2에 대해서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죠? HK2가 모든 K1에 대해서 조인트 PMF를 더한 거였으니까 그걸 다시 모든 K2에 대해서 더하면 조인트 PMF를 모든 K1과 모든 K2에 대해서 더하게 돼요. 그럼 전체 확률이 되니까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K2가 K2가 되는 확률이 바로 HK2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결국 HK2는 K2의 PMF다. 그런 뜻이죠. 예, 이렇게. 그래서 주변 분포라는 것은 실제로 그 이산 랜덤 변수 두 개를 얘기할 때 나오는 함수인데 각각에 대해서만 보면 PMF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변수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한 변수에 대해서만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뭘 계산하면 돼요? 주변 분포를 가지고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인트 PMF도 배웠고, 예, 거기에 대응하는 주변 분포도 배웠으니까 이제 새로운 정의를 할게요. 예, 두 개의 랜덤 변수 K1하고 K2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는 정의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이제 뒤에 가서 연속 랜덤 변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볼 텐데 연속 랜덤 변수에 대해서도 두 랜덤 변수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것은 이것하고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 두 개의 이산 랜덤 변수 K1과 K2가 결합 확률 분포가 계산이 되겠죠? F K1, K2, K1, K2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때 주변 분포도 계산할 수 있죠. 주변 분포는 두 개가 있죠. FK1, K1, 즉 GK1 이것하고 FK2, K2, 즉 HK2 이렇게 두 개의 주변 분포가 있죠. 다시 한 번만 연습을 하면 GK1은 조인트 PMF를 모든 K2에 대해서 더한 거고 HK2는 조인트 PMF를 모든 K1에 대해서 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개 주변 분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랜덤 변수 K1하고 K2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는 얘기가 뭐냐? 모든 K1, K2에 대해서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모든 K1, K2에 대해서 조인트 PMF하고 두 개 주변 분포를 곱한 것하고 같아야 돼요. 조인트 PMF와 두 주변 분포의 곱이 항상 같으면 통계적으로 독립. 근데 어느 한 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조금 전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의 문제,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영국 암호통신회사 브리텔에서 제공하는 보안 통신 링크에서 전반적으로 비트 오류 확률이 0.2다. 그런데 오류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오류가 발생하면 그 다음 비트가 오류일 확률은 0.6으로 높아지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비트가 오류가 될 확률은 0.1로 낮아진다. 자, 그럴 때 랜덤 변수 K1과 K2를 K1은 첫 번째 비트까지 발생한 오류의 총 개수, K2는 두 번째 비트까지 발생한 오류의 총 개수라고 하자. 자, 이렇게 K1과 K2를 아까처럼 똑같이 주었어요. 자, 그럴 때 결합 확률 질량 함수 FK1, K2, K1, K2 이것하고 그 두 개의 주변 분포, 하나는 H, 하나는 G라고 썼던 거, 두 주변 분포를 구하고 그러면 그걸 구해서 K1하고 K2가 독립인가, 통계적으로 독립인가, 그걸 한번 결정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표를 다 계산했으니까 그 표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조건이 다 같은 거니까 값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는 다 계산을 했으니까 주변 분포를 쓰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냥 주변 분포만 구해라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주변 분포라는 것이 PMF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PMF 그리듯이 그리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표를 그리시면 돼요. 주변 분포에 대해서 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주변 분포가 행의 합, 열의 합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계산은 이미 다 했어요.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K1과 K2의 주변 분포 두 개를 구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FK1, K1, 즉 GK1이지요. GK1은 이 조인트 PMF의 값을 모든 K2에 대해서 더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K1이 취할 수 있는 값을 고정시켜 놓고 모든 K2에 대해서 조인트 PMF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K1이 취할 수 있는 값은 0과 1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0과 G1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로 만들면 K1은 0이거나 1이거나 두 개니까 이렇게 두 칸을 차지하면 돼요. 그 아래쪽에다가 K1에서의 함수값, 즉 대문자 K1이 소문자 K1이 될 확률, 그게 GK1. 이 GK1 값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G0은 얼마였죠? G0, 금방 얘기한 것처럼 K1이 0일 때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좌표는 전부 0으로 고정됐어요. 그리고 모든 K2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K2는 0이거나 1이거나 2예요. 그래서 K2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조인트 PMF의 값을 우리 표를 구했으니까 다 계산해 놨죠? 그걸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0,0에서의 조인트 PMF의 값은 0.72였고요. 0,1일 때는 조인트 PMF의 값이 0.08이었고요. 0,2라는 것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확률이 0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0.8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G0은 0.8이니까 0 아래쪽에다가 G0, 0.8을 써주면 됩니다. G1은 이번에는 K1을 1로 고정시킨 거죠. 그러면서 K2를 0일 때, 1일 때, 2일 때 바꿔가면서 조인트 PMF의 함수값을 계산한 거죠. 자,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하면 1,0에서 조인트 PMF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오류가 발생했는데 두 번째까지 오류 다 더하니까 0이다? 있을 수가 없었죠? 확률 0이었고요. 1,1에서의 함수값은 0.08이었어요. 1,2에서의 함수값은 0.12였어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더하면 0.2가 됐죠. 그 0.1을 1 아래쪽에다가 표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GK1을 구해라. 주변 분포 GK1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두 번째, 그럼 FK2, K2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HK2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그러면 HK2는 조인트 PMF의 함수값을 모든 K1에 대해서 다 더한 거죠.
자, 그러면 K2의 값을 0일 때, 1일 때, 2일 때 고정시켜 놓고 H0, H1, H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로 그리면 K2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다가 HK2 함수값을 계산해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H0 계산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다 구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0이니까 K2가 0으로 고정된 거예요. 뒤에 좌표. 그렇죠? 예. 해서 K2가 지금 0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예. K1의 값을 다 바꾸면서 계산할 거예요. 근데 K1은 0이거나 1이거나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0이거나 1이거나예요. 자, 그렇다면 그 PMF를, 조인트 PMF를 0,0하고 1,0에서 계산해가지고 더했었죠. 그래서 0.72하고 0 더하면 0.72가 됐었어요.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두 번째 것은 예, 첫 번째 오류가 나는데 두 번째까지 오류 개수가 0이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확률이 0이었고요. 예, 그럼 더 하나 많아였고요. 그래서 이 값이 0.72였어요. 그렇다면 이 0.72를 여기 0 아래쪽에다 써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H1은 예, 이번에는 K2를 1로 고정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좌표가 1이에요. 그러면 K1이 0일 때, 1일 때 전체에서 바꿔가면서 더해주면 돼요. 조인트 PMF의 값을 아까 다 계산했지요? 0,1에서 조인트 PMF가 0.08, 1,1에서 조인트 PMF는 0.08, 두 개 더하니까 0.16이었어요. 그래서 0.16을 여기 1 아래쪽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H2는 이번에는 K2가 2로 고정된 거죠. 예, 그럴 때 K1이 0일 때, 1일 때 다 바꿔가면서 조인트 PMF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이 첫 번째 오류가 없었는데 두 번째까지 오류 총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 0이었고요. 예, 두 번째 것은 1,2에서 조인트 PMF가 0.12였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0.12예요. 그래서 0.12를 이 아래쪽에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HK2라는 이 답은 이렇게 표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사실은 조인트 PMF를 계산하면서 행의 합과 열의 합을 다 구했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계산된 거였지요. 그렇죠? 예,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이제 K1과 K2가 예, 독립인가 아닌가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표를 그린 것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조인트 PMF의 값을 K1은 0일 때, 1일 때, K2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해서 6개의 셀의 값을 계산했어요. 그때 이 6개의 셀 안에 있는 값은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을 한다면 지금 1행 1열에서 선택했죠? 1행 1열에 있는 이 셀에서의 함수값 0.72라는 것은 두 주변 분포를 곱한 것하고 같아야 독립. 그렇지 않으면 독립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0.72라는 것은 두 개의 주변 분포 H0 이쪽에 0.72가 있죠. 그리고 G0 이쪽에 0.08이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셀이 예, 0,0에서 계산을 한 거니까 예, 앞에 있는 이 성분도 0, 뒤에 있는 이 성분도 0. 예, 그래서 G도 0에서 계산하고 H도 0에서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두 개를 곱한 것하고 같은가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0.72가 이쪽에 있는 0.72와 이쪽에 있는 0.8하고 두 개 곱하면 0.72 곱하기 0.8이 0.72가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0.72라는 값은 0.8하고 0.72를 곱하면 0.576이니까 두 개 곱한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르죠? 예, 이 값하고 이 값은 달라요. 그러니까 벌써 한 개에서 안 됐으니까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같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개의 셀을 다 보셔야 돼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셀에 있는 이 0.72는 1행, 1열에 있으니까 1행의 합하고 1열의 합하고 곱한 것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 두 번째 셀에 있는 이 값은 1행 2열에 있죠. 그럼 1행의 합 이 값하고 2열의 합 이 값하고 두 개 곱하면 0이냐?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 2행 1열에 있는 0.08이
이행의 합 0.16하고 여기 1열의 합 0.8하고 두 개 곱한 거냐.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2행 2열에 있는 이 값은 2행의 합하고 2열의 합하고 두 개 곱한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3행도 3행 1열에 있는 이 값은 3행의 합 0.12하고 1열의 합 0.8하고 곱한 거냐.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3행 2열에 있는 이 0.12가 3행의 합 0.12와 2열의 합 0.2 두 개의 수를 곱한 것하고 같으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6개가 전부 주변 분포 두 개 곱한 것하고 조인트 PMF의 함수값하고 같다. 6개가 다 같으면 독립. 근데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 그러면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판정해 보시면, 나머지 이 5개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곱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1행 1열의 원소를 하나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0.72가 됐는데, 조인트 PMF의 값이, 그게 1행의 합 0.72하고 1열의 합 0.8하고 두 개 곱한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두 개 곱하면 0.576인데, 이건 0.72예요. 그러니까 서로 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벌써 한 개가 달라버렸으니까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한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같았다라고 하면 어느 걸 먼저 선택을 해서 봤는데 같았다? 그럼 다른 거 또 보셔야 돼요. 그렇죠? 6개가 다 같아야 독립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게 있었다? 그렇다면 독립이 아니다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